60대 이상이라면 지금의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 20년의 수명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 대부분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뇌와 심장 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 중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방치한 어르신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혈관이 막히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이 생각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혹시 짜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앉아 계신 시간이 많으십니까? 혹은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정기검진을 미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뇌와 심장은 조용히 무너지고 결국 수명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습관을 바꾸면 혈관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혈관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고쳤을 때 얼마나 건강한 수명을 지킬 수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40년 의사 생활 동안 확인한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혈관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혈관은 조용히 막힌다. 이 경고부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께 꼭 전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혈관은 조용히 막힙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경고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전부터 오랫동안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에 작은 돌과 흙이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순간 물길을 막아버리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관도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막혀갑니다. 특히 뇌와 심장은 혈관이 막히는 순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심혈관 질환은 노년층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한국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심장 질환이고 3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즉, 노인 건강의 가장 큰 적이 바로 혈관이 막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합병증으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조차 힘들어지고 말과 기억에도 문제가 생기며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혈관이 막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정말 그럴까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더 빨리 막힌다는 데 있습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 운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습관,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혈관을 더 빨리 좁히고 막히게 만듭니다. 즉, 혈관 건강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힐 때는 처음에는 거의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큰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미리 알지 못하고 미리 막지 못하면 큰 충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혈관이 조용히 막힌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조용히 막히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혈관을 무너뜨리는 습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고쳤을 때 얼마나 건강한 삶을 오래 지킬 수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습관 하나가 수명을 지킵니다. 다음 장에서는 뇌와 심장의 혈관이 어떻게 막히는지 그리고 어떤 질환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혈관은 조용히 막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이 막히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대표적인 질환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뇌졸중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 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가슴이 심하게 조이고 숨쉬기가 힘들어지며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협심증입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심장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슴 통증이나 답답함이 반복되면 협심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뇌와 심장의 혈관이 막히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걷기, 말하기, 기억하기, 숨쉬기, 모든 일상 기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은 왜 막히는 걸까요? 그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혈관 벽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조금씩 쌓입니다. 이를 죽상경화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찌꺼기들이 두꺼워지고 혈관의 통로는 점점 좁아집니다. 좁아진 혈관에 혈액이 빠르게 흐르면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혈전, 즉 피떡이 달라붙습니다. 결국 혈관은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통증도 불편함도 없이 오랫동안 쌓이다가 어느 순간 큰 문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혈관이 막히기 전에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는 뇌 혈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걷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조여오는 경우는 심장 혈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눈앞이 순간적으로 흐려지는 것도 혈관 건강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한다면 큰 문제로 이어지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은 조용히 막히지만 몸은 작은 목소리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여러분의 수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혈관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어떤 습관이 혈관을 지켜주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뇌심혈관 질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위험한지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질환들을 더 빠르게 불러오는 가장 흔한 잘못된 습관, 바로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뇌와 심장의 혈관이 막히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혈관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래 살아왔는데 먹는 게 무슨 문제냐?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은 대부분 오랜 식습관 때문에 혈관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짠 음식, 즉 고염 식습관입니다. 국, 찌개, 젓갈, 절임 반찬처럼 한국 식탁에서 자주 만나는 음식들이 문제입니다. 소금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혈관이 약해지면 뇌와 심장의 작은 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짠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혈관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 즉 고지방 식습관입니다. 튀김, 삼겹살, 버터와 같은 음식에 포함된 포화지방은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쌓이게 만듭니다. 이 찌꺼기가 점점 두꺼워지면 혈관 통로가 좁아지고 결국 혈액이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상경화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단 음식, 즉 고당 식습관입니다. 과자, 빵, 단 음료, 달콤한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면 혈관이 계속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결국 혈액이 끈적해지고 작은 혈관부터 막히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단 음식을 즐기는 습관이 뇌와 심장 혈관을 빠르게 약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 과식도 큰 문제입니다.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과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혈관은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공식품도 조심해야 합니다. 햄, 소시지, 라면 같은 음식에는 소금, 기름, 설탕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즉, 고염, 고지방, 고당이 한꺼번에 숨어 있는 음식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60대 중반이셨는데 거의 매일 라면과 가공식품을 드셨습니다. 본인은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셨지만 검사해 보니 이미 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매 끼니마다 국물을 꼭 드셨습니다. 국물까지 다 먹어야 속이 든든하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결국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식습관은 조용히 혈관을 막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통증이 없어도 꾸준히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물은 남기고 반찬은 싱겁게 드세요. 둘째, 튀김보다는 구이와 찜으로 조리하세요. 셋째, 과자나 단 음료 대신 과일과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넷째, 가공식품은 특별한 날만 드시고 평소에는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음식은 매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가 쌓이면 혈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는 나이도 많으니 이제 소용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혈관은 더 이상 빠르게 막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음식을 줄이고 어떤 음식을 늘려야 하는지 아는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식습관이 혈관 건강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요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큰 문제, 생활 습관 속에서 혈관을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잘못된 식습관이 혈관을 얼마나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 생활 습관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하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벽이 점점 약해지고 손상됩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잔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작은 양도 혈관에 자극을 주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간과 혈관의 회복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흡연과 음주의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쉬는 것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혈관 벽이 점점 약해집니다. 또한 근육이 줄어들고 체중이 늘어나면서 혈압과 혈당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혈관 건강은 크게 개선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입니다.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혈관 건강에 큰 부담을 줍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속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특히 불규칙한 생활은 혈관의 회복 시간을 빼앗아 노화를 빠르게 앞당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 한 분은 퇴직 후 집에서 TV를 늦게까지 보며 술을 자주 마시는 생활을 이어가셨습니다. 겉으로는 큰 불편이 없어 보였지만 검사 결과 뇌와 심장의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낮잠만 자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빠르게 늘고 혈압과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관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생활 습관은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여도 몇 년, 몇십 년이 쌓이면 혈관을 크게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담배와 술은 반드시 줄이고 가능하면 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하루 30분 이상 걷기와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세요. 셋째,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밤에는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혈관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혈관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혈관 건강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큰 요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문제, 질환을 방치할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가 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생활 습관이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 질환을 관리하지 않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먼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 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압력이 반복되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결국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보이지만 조용히 혈관이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입니다.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혈관 속 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막히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특히 작은 혈관부터 손상되기 때문에 눈, 신장, 말초혈관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결국 큰 혈관까지 영향을 받아 뇌와 심장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는 고지혈증입니다. 혈액 속에 기름 성분이 많아지면 혈관 벽에 달라붙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상경화의 주된 원인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류가 막히고 작은 혈점만 생겨도 큰 혈관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혈관을 더 빠르게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픈 데가 없으니 괜찮다. 머리도 안 아프고 가슴도 안 답답하니 문제없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혈관 질환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을 뿐 안에서는 계속 손상이 쌓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 한 분은 평생 건강하다며 검진을 미루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고 검사해 보니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이 모두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혈압약을 처방받고도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며 약을 자주 거르셨습니다. 결국 혈관이 막혀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질환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조용히 스스로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약을 처방받았다면 꾸준히 복용하고 생활습관 개선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혈관 질환은 겉으로 아픈 데가 없더라도 안에서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미리 관리하자라는 태도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검진 일정을 잡고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오래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환 관리 소홀히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세 번째 요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대로 혈관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식습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질환을 방치하면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습관이 혈관을 지키고 뇌와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혈관을 막을 수도 있고 혈관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염 식습관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따라서 국물은 남기고 음식은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저지방 식습관입니다. 특히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합니다. 하지만 기름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리브유나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은 혈관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고섬유질 식습관입니다. 섬유질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잡곡밥, 채소, 과일을 자주 드시면 혈관이 훨씬 튼튼해집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담고 있는 식단이 있습니다.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 올리브유가 중심입니다. 고기나 가공식품은 줄이고 자연식품을 위주로 먹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을 지키는 사람들은 뇌졸중과 심장질환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는 혈관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생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2~3번 생선을 드시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고 혈전이 생기는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수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하루 6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아도 매일의 식습관만 바꿔도 혈관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물은 남기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생선은 늘리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뇌와 심장은 더 오래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혈관을 지키는 식습관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 습관에서 어떤 행동이 혈관을 지키고 수명을 늘려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혈관을 지키는 식습관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식습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고 휴식을 지키는 습관이 함께해야 혈관 건강은 완성됩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걷기,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벽을 탄탄하게 만듭니다. 걷기만 해도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강화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스트레칭은 굳어진 근육을 풀고 혈액 흐름을 도와줍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실제로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실천해도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혈관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혈압이 오르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결국 혈관이 손상되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몸속에서 혈압을 높이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분노와 불안이 쌓이면 심장과 뇌 혈관은 그 압력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하루 7시간 전후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상이나 가벼운 호흡 운동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혈관 질환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정기검진에서 혈압과 혈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 결과 생활 습관을 고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뇌와 심장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혈관 건강은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걷기, 스트레칭,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검진만 꾸준히 해도 혈관은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30분 걷기, 10분 스트레칭, 일찍 잠들기. 이 작은 습관이 모여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활 습관에서 혈관을 지키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당장 고쳐야 할 핵심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뇌와 심장을 위협하는 생활 습관과 그로 인해 조용히 막혀가는 혈관의 위험성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나이가 많으니 늦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은 지킬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순간부터 혈관은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고쳐야 할 핵심 습관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 생선, 잡곡을 늘리세요.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혈관은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30분 이상 걷고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몸을 움직일 때마다 혈액은 더 원활하게 흐르고 뇌와 심장은 튼튼해집니다. 셋째, 정기검진을 미루지 말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꾸준히 확인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큰 문제로 이어지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해야 더 오래 유지됩니다. 부모님과 자녀, 부부가 함께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검진을 받는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가족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우리 오늘 저녁부터 짠 음식 줄여보자. 내일부터 같이 걸어볼까?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가족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혈관은 조용히 막히지만 우리가 실천하는 습관은 혈관을 조용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혈관은 지킬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수명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꼭 피해야 할 또 다른 건강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됐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